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건강 365 순서입니다. 꽃샘추위로 날씨는 춥지만 오늘 해가 뜬 이후에 좀 더 따뜻해졌죠. 그런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왔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몸은 이때가 되면 몸이 좀 노곤해지면서 졸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잠 깨시고요. 봄을 맞이해서 오늘은 CNC 한의원의 김순열 원장을 연결해서 이 춘곤증에 대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김순열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춘곤증 봄이 되면 피곤하다 이런 의미는 알겠는데 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 춘곤증이라는 것은 이 계절의 변화 때문에 몸이 변하는 것인데요. 네.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계절이 바뀔 때 네.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느끼는 피로 증상을 말합니다. 네. 괜히 피곤해지고 오후만 되면 졸립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업무나 일상에도 의욕을 잃어서 쉽게 짜증이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증자가 들어가서 춘곤증 이 질병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춘곤증은 실제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네. 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잘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추운 겨울 동안 웅크리고 굳어져 있던 몸이 봄이 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몸이 적응을 곧바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혈액순환이나 자율신경의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 춘곤증이 더 빨리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계절 변화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만 있는 건 아닌데 왜 봄이 되면 춘곤증이 나타납니까? 특별한 원인이 뭡니까? 네, 이 계절에는 추나 추동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 계절로 보면은 봄에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또 모든 것이 오그라들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러한 순환 변화가 우리 몸에도 나타납니다. 네. 겨울 동안에는 인체의 많은 기능이 느려지고 축소되거든요. 대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그 움츠렸던 기능들이 모두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상태에서 우리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춘곤증이라고 하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좀 증상이 덜할 것이고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춘곤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네, 주로 나른한 피로감이 제일 많고요. 피로감. 예,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권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현기증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네. 때로는 손발이 저리거나 두통, 눈의 피로, 불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가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나른함이나 권태감이 쏟아져서 업무의 능률이 잘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밥 먹고 난 뒤에 졸리고 피곤한 거, 식곤증, 그거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네, 식곤증과 춘곤증은 원인이 다릅니다. 네네. 하지만 피로감이나 권태감 등의 공통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식곤증은 주로 위장의 힘이 약해져서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네. 그때 뇌와 근육의 에너지 대사가 약해지고 이때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을 식곤증이라고 합니다. 네. 대신 식곤증은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춘곤증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까? 네, 춘곤증은 보통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겨울의 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봄의 따뜻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보통 2,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가 길어지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네. 근데 보통 춘곤증은 뭐 계절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도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혹시 춘곤증에 대한 치료법이 특별히 있습니까? 네, 춘곤증은 보통 시간이 경과하면서 몸이 날씨에 적응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네. 예, 겨울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외에 각종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네. 스트레칭이나 운동 등을 병행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이 될 것입니다. 네. 원래 기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질병 치료에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춘곤증이 빨리 극복이 되면 좋겠지만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춘곤증이 만성 피로와 같은 무슨 질병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휴식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로감이나 권태감이 계속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네. 4주 이상 피로가 지속되면 이 간염이나 빈혈,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과 같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피로감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휴식과 상관없이 한 달 이상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診단이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춘곤증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체질에 따라서 이 춘곤증이 더 심하거나 덜한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사상 체질에 따라서 춘곤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없고요. 네. 주로 겨우 내에 영양 섭취가 부족했거나 추위를 네. 많이 타는 체질이거나 평소 원기가 부족한 사람,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이 부족해서 신진대사량이 떨어지는 사람,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 혹은 자율신경실조증 등의 질병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춘곤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춘곤증에 도움이 되는 뭐 음식이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달래나 냉이 같이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봄 야채 등이 좋습니다. 아, 봄채소. 제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나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된 채소나 신선한 과일이 좋고요. 네. 이 비타민 B군은 보리나 콩, 잡곡 혹은 맥주 효모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또한 비타민 C는 채소류나 과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물 많이 먹는 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데도 좋고 노폐물을 네. 제거하는 데도 좋습니다. 네. 우유나 달걀, 생선, 콩 등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도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이나 차 마시는 종류는 그렇고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뭐 체조 그런 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운동이든 좋습니다. 네. 네, 숨이 차고 땀이 충분히 나기만 하면 되고요. 네. 온몸의 혈액이 골고루 돌고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네. 또 스트레칭과 같이 굳어지고 짧아진 근육과 인대를 늘려줄 수 있는 체조가 좋습니다. 요가 동작 중에 활 모양 동작도 좋고 네. 또 다리를 찢고 골반을 부드럽게 해주는 여러 가지 체조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올 봄에도 1년 내내 뭐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은 봄이 되면 좀 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생활 속에 차나 음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세먼지나 황사는 주로 호흡기, 즉 폐나 기관지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호흡기나 폐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도라지가 단연어뜸입니다. 네. 네, 도라지를 차로 만들어 드시거나 도라지 청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는 이 과일과 야채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예, 미역이나 다시마, 굴과 같은 해산물에 포함된 끈적끈적한 물질인 알긴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 네. 예, 이것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또 삼겹살이나 오리고기가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예. 이는 지방산이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황사를 마시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열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365